네, RPM 42쪽에 325번 문제입니다. 지수방정식인데 치환이 필요한 지수방정식입니다.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 있는 요 플러스 1은 3이 한번 곱해져 있다라는 의미니까 앞으로 나와서 4와 만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치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인수분해 해가지고 알파 베타를 직접 찾으셔도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유형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는 x 자리에 들어갈 녀석들이죠. 그리고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 이게 알파 베타니까 이 t에 관해, 그러니까 치환이 끝나고 난 뒤에 나온 이 t에 관한 이 방정식의 두근은 과연 뭐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자,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갔으니까 그때 t값은 누가 되느냐? 3의 알파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때 x자리에 베타가 들어갔을 때 t값은 3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방정식의 두근이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도요, 이렇게 둘을 더한 게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둘을 곱한 게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두근의 합이니까 12, 얘는 두근의 곱이니까 27이 될 거고, 자 우리는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얘는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3의 3제곱과 같아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구나 라고 알파 베타 각각 찾지 않고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326번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문제, 위에서 이제 큰 틀은 설명을 했어요. 325번에서. 자 여기서도 바로 우리는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t에 관한 방정식, 요 방정식의 두근을 잘 쓸 수 있느냐. 자, 요 방정식의 두근은 여기 x자리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때 t 값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근의 합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베타 제곱, 이것이 요 방정식의 두근의 합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요게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식은 두 번째 식이 되겠죠. 이거는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데, 마이너스 k가 3분의 1이니까요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2번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요 방정식의 두근은 누구와 누구냐?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주면 이것이 두근의 합 7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두근의 곱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요 놈의 값을 찾는 게 이제 목표인데, 요 놈은 우리가 한눈에 봐도 그 중학교 때부터 썼던 간단한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요거랑 더해서 제곱을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대로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7의 제곱 49에서 자 12가 여기로 들어갈 테니까 마이너스 24가 돼가지고 이 문제의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네, 327번 문제입니다. 네, 지수 방정식인데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지수 방정식입니다. 일단 지수 부분이 이미 똑같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 아 그러면은 밑이 서로 똑같으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상황은 밑도 서로 같아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x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요게 하나의 해가 될 수 있겠죠. 요 범위 안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해를 하나 찾았는데 이것만 찾고 넘어가면 틀립니다. 자, 여기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밑이 서로 달라도 돼요.
밑이 서로 다른 숫자라고 하더라도 이 지수가 0이 된다면 뭐 2의 0제곱이나 3의 0제곱이나 어차피 둘 다 1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수가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상황도 좌우변을 같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는 2개라고 할 수 있고요. 얘네 둘을 더하니까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요것을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328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밑이 서로 같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지수도 서로 같으면 되겠네. 그죠? 밑이 이미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좌우변이 똑같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좌변의 지수와 우변의 지수가 똑같다. 이 상황이죠? 얘를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 되니까 3, 5에 플러스 마이너스 x값은 3, 마이너스 3 또는 5가 되는데요. 이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얘는 탈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지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밑이 1이면 어떨까요? 뭐 1의 5제곱, 뭐 1의 10제곱. 어차피 1이잖아요. 그쵸? 두 번째 상황은 밑이, 좌변과 우변의 밑이 똑같이 1이 되는 상황입니다. 밑 자체가 x니까 x가 1이어도 좌우변은 똑같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 해 x값은 요놈과 요놈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327번에서 봤던 것처럼 지수가 동시에 0이 되거나 혹은 이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밑이 동시에 1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네, 32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지수가 같아진 상태예요. 지수가 똑같은 상태. 그럼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밑이 같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밑을 같다라고 놔볼게요. 이렇게 놓고 풀어보면은 x가 1 나오는데 문제에서 x는 2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수가 밑이 최소한 0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그걸 생각해보면 요거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탈락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밑이 서로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 되는 상황. 그쵸? 지수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3이 0이다 라고 생각하면 x값은 3이 되겠고요. 이 녀석이 바로 이 1번의 유일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서 역시 지금은 밑이 같은 상황이죠? 밑이 같은 상황이니까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수가 같으면 되겠구나. 지수가 같다라고 놓고 넘겨서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요. 1 이렇게 되죠. 그럼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커요 라는 조건에서 얘는 탈락이 됐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밑이 서로 다르더라도, 아니 지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밑이 얼마가 되면, 밑이 1이 돼버리면, 그러면 역시 좌우변이 같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x 플러스 2가 1이다. 그럼 x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는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네, 330번 문제입니다. 1번은요. 요것을 계산한 게 1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요 놈의 값이 밑이 1이 된다면 1의 몇 제곱을 하든 1이니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x-1이라는 밑이 1이 되는 순간이겠습니다. 그럼 요때는 x가 2가 될 거고 x가 2라는 값은 요 범위에 만족되기 때문에 해 하나 찾았고요. 자, 두 번째는 밑이 1이 아니더라도 이 식의 값이 1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수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의 0제곱만 아니라면 이 지수 부분이 0이 된다면 어떤 숫자의 0제곱은 늘 1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해보면 1, 2의 마이너스 x값은 1 또는 2가 나오는데 1이라는 녀석은 이 범위에 해당되지 못해서 탈락이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2라는 해가 나오는데 아까 찾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답은 x는 2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에서도 자, 요 부분이 1이 되든지 아니면 요 부분이 0이 되든지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1입니다 라고 놓고 풀어보면 1 날아가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 값은 0 또는 1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보면 지금 1번과는 다르게 뒤에 x가 얼마보다 큽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없어도 되냐면 이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x자리에 뭘 넣어도 항상 양수인 것이 보장되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나온 이 x값 두 개를 그대로 다 이 방정식의 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가능성이 또 있죠. 밑이 1이 아니어도 좋아요. 지수가 0이 될 수만 있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지수에 있는 x 플러스 3이 0이다.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녀석도 역시 해가 됩니다. 따라서 2번 문제는 x값이 총 3개 나온 거죠. 마이너스 3 또는 0 또는 1 이렇게 3개가 모두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331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수방정식의 형태이지만 큰 틀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편하게 풀기 위해서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하고요. 3의 y제곱을 b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 전체가 a 플러스 2b는 26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플러스 1 요거는 곱하기 2가 한 번 있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b가 7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학교 때 맨날 하던 거 가간법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a 마이너스 2b는 14.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둘이 더해 버릴게요. 둘이 더해 버리면 5a가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8이 되겠고 a가 8이면은 b는 9가 되나요? 그쵸?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 값, b 값 나왔고 a가 원래 뭐였냐? a는 2의 x제곱이었거든요. 그럼 2의 x제곱이 8이 나왔다라는 것은 x가 3이란 뜻이고 b는 원래 뭐였냐? 3의 y제곱이네요. 3의 y제곱이 9가 나왔다는 것은 y가 2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는 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파랑 베타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네, 33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3의 x제곱과 3의 y제곱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요것을 a라고 치환을 좀 해보고요. 얘를 b라고 치환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 플러스 b가 3분의 28 그리고 a 곱하기 b가 3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렇게 생긴 방정식은 첫 번째 식을 뭐 b는으로 정리해서 밑에 있는 b 자리에다 집어넣고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또 얘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요 식을 보면서 a와 b의 합이 3분의 28이고 a와 b의 곱이 3이기 때문에 그럼 a, b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8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방정식에 두 근이겠구나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고1 때 우리가 연립방정식 배울 때 이런 풀이도 배웠었거든요. 자, 2차 방정식에서 요 자리 마이너스 붙여주면 요 자리가 바로 두근의 합자리고요. 그리고 요 자리 상수항 자리가 두근의 곱자리다 라는 것을 활용해보면 요것들을 만족시키는 A, B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구나 이런 풀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30 곱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9는 0이 되겠고요. 1, 3에 9, 1에 마이너스니까 x값은 9 또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가 사실은 이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말하는 거죠.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몰라요. 그냥 임의로 정할게요. a가 9다. 그러면 a라는 것은 3의 x제곱이었으니까 얘가 9가 되려면 x는 2일 거고요. 또 b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3의 y제곱이었으니까 요게 3분의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다가 되겠죠. 물론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서로.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답은 5가 될 거고 풀다 보니까 요걸 신경을 못 썼는데 이 식에 있는 x, y와 여기에 있는 요 x랑은
다른 거죠. 그쵸? 이거는 그냥 A, B를 찾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2차 방정식입니다. 여기에 x와 요 x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헷갈리지 마시고, 요거는 지금 요 방정식의 두근을 찾은 거니까 요 방정식의 두근은 대문자 A와 대문자 B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